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K리그 휴식기인데요. 음, K리그가 지난 주말 펼쳐졌던 33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파이널 A, 파이널 B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음. 어쨌든 33라운드까지 정규리그를 마친 거를 약간 그래도 저희가 살짝 결산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물론 이제 나머지 이제 스플릿 라운드 5경기를 통해서 최종 순위가 확정이 되겠지만 음. 어쨌든 이 앞에서 벌어졌던 많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 저희가 팀별로 좀 나눠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한 시즌 정규 라운드가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만 기자도 돌아왔으니까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정규리그를 선두로 마친 울산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점 67점, 승리 20승, 7무 6패, 56득점에 36실점.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은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득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많은 실점이네요. 뭐 이 정도면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고 득실차는 압도적 1등이잖아요. 네. 울산은 압도적 전반기와 최악의 후반기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아니 저희끼리 얘기했잖아요. 울산 전반기 울산은 우리가 역대 최강의 팀 얘기를 항상 나눌 때 이 찍었어야 정도는 됐어.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게 이대로 끝나면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역대 최강의 팀 뭐 예전에 성남, 수원, 2000년대 뭐 전북 초반. 뭐 이런 팀들보다 훨씬 앞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압도적으로 내용과 결과 모두를 잡았는데 후반기 여름 이적 시장에서 박영호 선수가 떠난 뒤에 정말 드라마 같이 내려섰습니다. 물론 울산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승점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뺏긴 건 아니지만 네. 격차를 유지했죠. 네. 결과는 어느 정도 그래도 경기력에 비해서는 가져갔어요. 근데 경기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과연 도대체 이 팀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라는 팬들의 얘기가 많을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한 게 갈렸던 울산의 전 후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일단 뭐 박용우 선수도 박용우 선수인데 결국은 바코죠. 네. 바코가 얼마나 좋은 활약을 했을 때는 울산이 탄력을 확실히 받았는데 이기는 것도 더 손쉽게 이기고 근데 바코가 어느 시점 여름 시점에 뭐 재계약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폼이 또 좀 떨어진 이후로는 맞아요. 울산이 일단 마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전반기에 그렇게 많았던 극장도 잘 나오지 않았고 뭐 비길 경기 지고 뭐 이길 경기 비기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바코 의존도가 우리가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았구나. 바코 플러스 박용우가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울산의 정규리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울산은 어쨌든 승점 차를 좀 벌어놨기 때문에 아마 또 이후에 또 포항 이야기를 하겠지만 포항이 또 상황이 좋지 않고 네. 그래서 아마 우승 레이스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지만 어쨌든 이 후반기에 보여준 이 아주 내려간 경기력 때문에 다음 시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지금 축구계 안팎에서 돌고 있고요. 예,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울산의 시즌은 실패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당당히 1등입니다 지금. 워낙 전반기 완벽한 모습 보여줬고. 항상 전북과 뭐 양강 체제를 유지하다가 올 시즌처럼 이렇게 치고 나간 어떤 시즌도 없었기 때문에 울산으로서는 뭐 결과만 봤을 때는 좀 성공적인 정규리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의 정규 라운드 MVP 누가 할까요? 저는 조현우 같아요. 조현우. 저는 원래 김현권이었는데요. 네. 최근 활약도를 놓고 보면은 울산이 내려서서 플레이하는 방법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조현우를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조현우가 있는 한 우리가 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승점 1점만이라도 가져가면 우승 레이스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사실 시즌 초만 하더라도 뭐 약간 불안한 모습도 있었고 네, 실수도 그랬는데 있었죠. 역시 조현우는 조현우다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들더라고요. 저도 뭐 조현우 선수. 왜냐하면 그 전반기만 봤을 때 박고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뭐 이유성도 좋았고, 뭐 이명재도 좋았고 너무 많았어요. 좋을 때 서령우. 서령우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어느 시점에 되니까 뭐 엄원상 선수도 부상 이후에는 안 좋아졌고, 특히 이청용 선수는 지난 시즌 대상을 받았던 그 폼이 안 완전히. 돌아와서 네. 그게 아마 내부적으로도 좀 얘기가 있다 그럽니다. 이제 이청용 선수가 얼마나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나온 것도 경기력에 영향을 맞아요. 미쳤다. 네. 지금 그 중원 쪽에서 이동경, 이청용이 볼을 잡았을 때 나가는 템포가 너무 늦어요. 늦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울산에서도 차지하는 좀 부진했던 원인 중에 하나인데 전반기는 정말 잘 돌았거든요. 야 이렇게 볼을 돌리네. 일본 팀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울산은 선두로 정규 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놀라운 팀은 포항입니다. 저희가 사실 시즌 전만 하더라도 파이널 B로 갈 수 있는 하스의 왕이다. 네. 하스의 왕으로 포항을 찍었죠. 아, 일단은
머리 받고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항 네. 팬들이 니들이 그렇지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돌아보면 김기동 감독이 일단 뭐 2연승, 3연승 할 때마다 약간 리그에 뭔가 초점을 맞추는 듯한 뉘앙스는 꾸준히 풍겼어요. 근데 그때는 뭐 10몇 점 차가 날 때니까 이게 따라잡을 수 있겠나 싶었는데 뭔가 약간 틈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이거 따라잡을 수 있겠다. 근데 결국은 뭐 지금은 9점 차까지 벌어졌지만 그거보다 더 점수를 좁히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는 점에서 와, 이 전반기 봤을 때는 포항이 뭐 최고의 팀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올해 포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 포항이 그 김기동 감독 그 1기 때 좋았을 때가 이제 1588이라고 하는 네. 일루친코 팔로세비치, 그다음에 오닐이었죠. 오닐, 예. 그다음에 팔라시오스 외국인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포항이 아주 좋은 성적을 냈는데 올 시즌 역시 제카, 오베르단, 오베르단. 완델손, 그랜트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제 몫을 해주면서 사실 포항이 스쿼드적으로 단단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베스트 11은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하지만 뎁스가 약한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이 꾸준하게 승점을 이어가줄 수 있는 거는 코어 역할을 해주는 외국인 선수들이 요소에서 핵심 역할을 해주면서 이 선수들이 잘 다치지도 않았어요. 오베르다 선수 마지막에 이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정규 라운드 33라운드 동안 무교체 전시간 출전이라는 네.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이면서 신진호 선수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줬고 네. 제카는 지금 뭐 MVP 후보에 지금 거론될 정도로 아주 뭐 득점뿐만 아니라 도움 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있고 선수예요. 완델손 잘하죠. 그랜트는 거의 국밥 같은 활약이에요. 지금 매 경기 지금 그 자리에서 다 잘해주니까 완델손 위에 올라갔다가 밑에 지금 사실 심상민 다치고 정재희 다치고 힘들 수도 있겠는데 했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게 그 선수를 그대로 두고 물론 제카는 이호재랑 뭐 교체도 있긴 네. 하지만 그대로 두고 이제 2선만 김승대, 뭐 김인성, 뭐 고영준, 백성동 네. 뭐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포항은 저는 외국인 선수 일단 첫 번째로 꼽고 역시 두 번째는 김기동 김기동이죠. 감독의 네. 지략을 안 꼽을 수가 없죠. 예, 올해 또 역시 김기동은 김기동 했다 네.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냐면 이게 시계를 조금만 돌려봐도 김승대가 과연 살아남을까. 네, 강원에서 전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안 좋은 폼, 라인 브레이킹을 약간 뭔가 까먹은 듯한 네, 그런 퍼포먼스가 많았는데 포항 1년 차를 좀 겪은 다음에 올해 보면 엄청 날렵해지고 예전에 그 활동량과 그 날카로움 그리고 결정력까지 살아났는 네, 그게 결국은 뭐 어떻게 김기동 매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비도 뭐 사실 실점이 적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지 클린시트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수비도 단단하니까 패가 제일 적습니다. 네. 5패밖에 물론 무승부가 너무 많은 게 좀 아쉽긴 하겠지만 5패밖에 없어요. 울산보다도 적습니다. 네. 이 팀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주는 대목이고 포항은 근데 저희가 이 오베르산 선수의 부상이 사실 진짜 포항은 거의 초상집에 가까운 분위기입니다. 지금 남은 이제 파이널 라운드 동안에 스플릿 라운드 동안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오베르단 선수를 대체하기라는 정말 쉽지 않죠. 이거는 없죠?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네. 올 시즌에는 오베르단이 무조건 뛰었기 때문에 한 번도 오베르단을 빼고 다른 무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포항이라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동 감독은 답을 찾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야 우리가 이제 뭐 역전 우승 내지는 야 이거 2위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오베르단 부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치명적인 거라고 느끼고 있는데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포항 멸망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있는데 멸망까지. 네, 근데 어쨌든 이것까지 답을 찾는다면 네. 김기동 감독 정말 또 다시 한번 매직을 보여주는 거고 일단 해줘야 되는 선수가 많습니다. 네, 시즌 전에 아주 큰 기대를 모았던 신진호를 좀 대체해줄 거라고 기대를 모았던 뭐 김종호 선수라던가,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선수에 비해서는 좀 평균을 좀 밑도는 활약을 네, 조금 기대만큼은 아니었죠. 네. 부상도 길었고요. 부상도 길었고 이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조금 더 해줘야 된다. 네, 아마 김기동 감독도 그거를 조금 바랄 것 같습니다. 포항 정규 라운드 MVP. 김기동 감독 뽑고 싶지만 저는 김승대 선수 하겠습니다. 저도 네. 김승대 선수는 진짜 회춘. 매춘이죠. 수비 가담이 기가 막혀요. 네. 공격도 공격인데 저는 오베르단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오베르단. 저희가 파이널 시즌 개막 전에 파이널 B로 둔 이유가 신진호 공백은 못 메울 거야 였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B로 꼽은 거였는데 오베르단 선수가 지금 메우고도 남았거든요. 좀 다른 식으로도 잘 메웠고 오히려 네. 더 수비적인거나 이런 쪽으로는 훨씬 더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베르단. 저는 김승대 선수도 인정합니다. 오베르단은
K리그 전체 MVP 후보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당연하죠. 근데 포인트 때문에 아마 조금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두드러져 보이기 힘든 자리잖아요. 그렇죠. 깡패 네. 같은 거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간 오베르담 활약 좋았고 저는 김승대 선수가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3위는 정말 아, 아무도 예상하지 참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입니다. 승점 54점, 15승 9무 9패, 45득점, 30실점. 최소 실점입니다. 제가 기자 한 14년 했는데 이렇게 광주 레벨의 팀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슬아슬하게 상스를 간 것도 아니고 네. 당당히 3등으로 사실 우리 UTU, DTD라는 얘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 대부분 여름 되면 떨어지거든요. 네. 광주는 괄목하게도 여름에 더더욱 올라가면서 네. 마지막까지 초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밟아야 돼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계단을 건너뛰고 그냥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거예요. 원래 뭐 대구도 조금씩 올라왔잖아요.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아체폰까지 간 건데 어떻게 승격하자마자 3위로 갑니까, 바로. 대단한 아주 업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는 정말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축구인들끼리 이제 서로 축구를 평가할 때 네. 그 뭐 아무리 언론에서 높게 띄워줘도 뭐 이렇게 약간 그 축구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정효 축구는 다 인정. 맞아요. 다 진짜 그거는 인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번 시즌 올 시즌 보여준 광주의 축구는 정말 특색 있고 색깔 있고 그리고 진짜 볼맛 나고 여기에 성적까지 잡은 축구라 굉장히 이정효 감독은 이거는 뭐 진짜 누가 우승을 시켜더라도 올해 감독상은 이정효 감독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거 이어서 하면 뭐 정치에서도 뭐 막걸리 집에 가면 뭐 민심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 뭐 경기 끝나거나 아니면 평소에 술자리를 할 때 빠지지 않아요, 이정효 얘기가. 그렇죠. 광주 얘기보단 정확히는 이정효 얘기. 네, 이정효 감독이 뭐 예전에는 어땠고 사실 뭐 제주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알게 모르게 분석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남길 감독 밑에 있으면서 빛을 보지 못했던 건데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정효 감독이 뭐 성격이 어떻고 이정효 감독이 뭘 진짜 잘했고. 제가 이정효 감독이랑 친하잖아요. 네. 저한테 진짜 많이 전화 와요. 네. 진짜 야 평소에 어떠냐? 어떠냐? 이런 얘기 진짜 얘기 궁금해서.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뭐 선수뿐만 아니고 고위 관계자 뭐 그리고 뭐 감독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한 사람이 됐다. 네. 진짜 딱 한 명 꼽으라면 이정효 같습니다. 저는 정규리그에서. 그러니까 광주 그 이정효 감독에 대해서 극찬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맞는데 네. 그러니까 또 광주 얘기할 때 하나는 뭐냐면 야 애들 왜 이렇게 잘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광주 축구가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빌드업이랑 공격 풀어나가는 이 특유의 이제 시퀀스들이 상당히 좋은 것도 있지만 네. 결국 순간순간 어느 한 곳에서 1대1 돌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돌파로 뚫어내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광주가 이름은 그런데 애들이 능력이 있어 막 이래요.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걸 키운 것도 누구냐? 그렇지. 이정효 감독이에요. 끌어낸 거죠. 이 선수들이 이렇게 끌어낸 거예요. 저 있을 때 두현석이나 이민기나 이순민이나 이런 선수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담당 저 오래 했는데 두현석 사실 선수도 아니 발만 빠르다 그랬어. 그렇게 안 되고 애매한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아구에로라는 그 인식 때문에 가운데 박아뒀어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었어. 나는 두현석 국가대표 오른쪽 풀백 후보라고 생각할 정도로 높게 보거든요. 예, 요새는 왼쪽에서도 뛰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이끌어낸 게 너무 선수 칭찬을 안 해서 좀 네. 하지만 이정효 감독 분명히 칭찬 받아야 되고 또 그걸 잘 따라가요. 선수들이 늘어요. 안영규 지금도 늘고 있어. 작년에도 잘했는데 올해 또 잘해. 33? 계속 잘해. 이수민 국가대표 같죠. 그렇지. 정호연 날라댕기죠. 날라냈죠. 정호연 다시 말하지만 한일전 숨은 MVP 제가 뽑은 MVP는 현장에서 본 정호연입니다. 끝까지 안 뺐잖아. 정호연이 그 뺐나? 진짜 선택이 좋았어요. 네, 홍현석 대신 정호연이 먼저 들어간 게 중원이 그러니까 딴 얘기지만 일본 선수들이 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압박이나 이런 어떤 강도 높은 어떤 플레이에 움츠러드는 게 확실히 느껴졌는데 그거를 정호연이 파울 없이 기가 막히게 해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백승호도 마음 놓고 막 측면 갔다가 뭐 최전방 갔다가 할 수 있었다. 정호연이 역할이 컸다고 이제 말 이어가시죠. 네. 네. 광주는 스플릿 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2위와 지금 4점 차고요. 이정효 감독 저한테 그랬어요. 야 티모 돌아오고 이희균 돌아오고 호연이 돌아와. 우리 후반기에는 완전 베스트야. 스플릿 라운드 완전 베스트야. 내가 정규리그 막바지에는 애들 없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마지막 우리 축구 제대로 보여주고 끝내야지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약간 난 오씨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정효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다 현실이 됐거든요. 네.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포항이 오베르단 부상이라는 아주 큰 악재가 악재. 다가왔기 네. 때문에 야 광주가 이 싸움에 굉장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광주는 이미 뭐 훈련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3위는 뭐 거의 이렇게 보이는 게 4위권과 5점 차입니다. 네, 이거는 격차 꽤 큰 거여서 야 내년 아침 아마 광주에서 프런트는 지금 정신이 없을 건데 아침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 뭐부터 해야 돼요라고 아마 다른 구단에 물어보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놀라운 반등입니다. 네. 광주 MVP는 이정효 빼고 얘기합시다. 와 이정효 감독 빼고는 진짜 어렵다. 먼저 해주세요. 저는 안영규 할게요. 안영규. 저는 마지막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 후방에서 빌드업 전혀 안 되는 거 보고 광주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했거든요. 네. 아 안영규가 저 역할을 되게 잘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순민과 고민하다 안영규를 했습니다. 저는 김경민 선수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뭐 선수. 골문을 네, 잘 지키는 게 네, 반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발밑도 상당히 좋았어요. 발밑도 상당히 좋고, 네, 잘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경민 힘내시길 선수.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4위 전북입니다. 전북 진짜 아마 오줌 조금 쌌을 거야. 그죠 마지막 경기 때. 네, 그 제가 그 소리 했어요. 이 경기 끝나고 이제 관계자들이랑 얘기할 때 그래도 전북은 아직까지 그 힘이 남아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진짜 이겨야 될 경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잡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팀이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 시즌 전북은 진짜 가장 최근 우리가 아는 전북이 된 이후로 가장 안 좋은 시즌. 일단 감독 교체 있었고요. 그리고 초반 부진도 있었고, 네, 초반 부진으로 해서 김사식 감독이 나갔고 김대현 대행이 들어온 뒤에 어느 정도 반등을 했지만 페트레스쿠 감독이 이제 또 그러니까 정규 라운드 막바지에 물론 아시안 게임 멤버들 차출 그다음에 부상자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결국 진짜 가까스로 4위. 사실 뭐 4위여서 그렇지만 거의 뭐 승점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뭐 4, 5, 6등 뭐 진짜 파이널 A의 막차를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기록을 아마 찾아봐야 되겠지만 정규리그에서 12패를 하고 상스를 간 팀이 있었나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고 상스 가기는 좀 쉽지 않은데 결국은 마지막 한 경기를 잘 잡아서 4위로 마치는 아주 놀라운 뭐 반전을 좀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의 문제는 저기 딱 드러나요. 39득점. 그러니까요. 거기서 드러나는 거야. 외국인 선수를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하파실바, 안드레 루이스, 구스타보 다 실패했어요. 근데 여름에 또 잘 못 풀었죠. 그것도 네, 변화를 줬어야 됐지만.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뭐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못 풀었는데 네. 결국에는 올 시즌 다시 느끼기에는 결국 외국인을 얼마나 잘 뽑느냐가 상당히 결과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전북이 그거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뭐 돈은 돈대로 썼지만 외국인 선수 농사에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이 득점력 저하가 마지막까지 여기 또 조규성 선수까지 보냈잖아요. 네. 있었으면 좀 몰랐을 뻔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전북이 사실 골을 못 넣으면 어떤 전술을 짜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김상식 감독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고 전북의 지금 팀 구성이 물론 외국인 스트라이커의 약점도 있긴 하지만 전북의 지금 팀 구성을 봤었을 때 이게 감독의 변화만으로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살짝 좀 있거든요. 밸런스 측면에서. 밸런스 측면에서. 그러니까 광주나 포항이나 울산 같은 팀처럼 축구를 할 수 있는 과연 멤버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살짝 좀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좀 밸런스를 맞지 않게 지금 팀 구성이 짜져버리는 바람에 새로운 감독이 뭐 진짜 내가 짧은 패스 이정희 감독이 진짜 들어갔다고 쳐. 네. 그랬을 때 저 팀을 광주처럼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약간 그렇게 보면은 전북은 오히려 이제 내년 겨울에 큰 폭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빌딩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최근 2, 3년간 계속 변화를 주고 돈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요. 또 변화를 해야 된다면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어쨌든 페트레스쿠 감독이 어쨌든 그런 류의 축구는 아니니까요. 그 스타일상으로 봤었을 때는 좀 더 선이 굵은. 그 최근에 영입설이 돌고 있는 선수들 보면 다 선이 굵은 유형의 선수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가겠죠. 이렇게 갔었을 때 내년 얘기 뭐 이러겠죠. 어쨌든 전북은 일단 목표는
최대한 승점을 따서 2위권까지 진입하는 게 아직까지는 버리지 않은 꿈입니다. 아침까지 가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왜냐면 아시안 게임 멤버들이 전원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북도 좀 해볼 만하다거든요. 전 포지션에 걸쳐 지금 최전방부터 골키퍼까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북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 이 휴식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전북은 올 시즌은 누가 봐도 실패한 시즌. 그거는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세에 있는 팀들 울고 있겠네요. 4위인데 실패라고 하지만 네, 전북 왕조를 생각했을 때는 4위는 확실히 좀 부족한. 그 서울전에 전북 팬이 올려놓은 걸기에 네. 하스는 강등이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전북한테는 사실 4위도 실패다. 예, 실패한 시즌. 연초 생각했던 기대를 생각하면 그렇죠. 예, 이 정도까지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생각보다 이 무너지는 흐름이 반등하는 게 상당히 좀 힘겹게 하는 모습이 있어서 예, 전북이 좀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예, 이런 흐름으로 그냥 어영부영 그냥 평범한 강호에 머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올 정규 라운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MVP 한번 뽑아주시죠. 담당 기자로서. 아 진짜 어렵다니까. 어려운데 저는 그냥 그래도 홍정호 선수를 할게요. 홍정호. 네, 그래 홍정호 선수가 전북이 그래도 버텼던 게 수비진인데 홍정호 선수가 초반 부상을 딛고 돌아오면서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안정되게 수비를 잡아주면서 승점을 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도 홍정호와 구자룡 사실 고민했는데 홍정호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박진섭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소 실점 2위이기도 하고 그나마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수비잖아요. 네, 뭐 이렇게 0대0 경기도 많았고 1대0 경기도 많아서 그 역할을 해줬고 무엇보다 그 늦은 나이에 군대를 뺐다는 것 자체가 아주 축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5위는 대구입니다. 대구도 사실 참. 많은 분들이 상승은 예상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만기자 상승라 하지 않았나? 그랬던 거. 대구 또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5위보다. 네. 대구가 어쨌든 딸깍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면서 네. 올 시즌 12승 13무 8패의 성적으로 네. 당당히 파이널 A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세징야 에드가가 복귀를 하면서 이 세드가 이 나이 많은 이 두 아저씨들이 진짜 에이징 커브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도 좀 있었고 실제로도 조금 있었지만 네. 정태혁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이 80산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구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초반에 승점을 좀 쌓았고요. 중반에 조금 흔들림이 있었지만 어쨌든 확실한 브랜드. 그러니까 대구는 누가 뭐래도 자기 길을 갔던 팀이에요. 전혀 멤버도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는 멤버, 스타일도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는 스타일. 뚝심 있게 밀고 가니까 마지막 정규 라운드 막판에는 4승 1무였죠. 네. 놀라운 성적으로 이제 상승까지 올라갔는데요. 최원 감독 저는 좀 나름 그냥 괜찮은 감독이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최원 감독이 나름 그래도 점점 좀 진화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젊은 감독으로서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그 딸깍이 어쨌든 이전부터 있었던 컬러긴 하지만 최원 감독이 코치하면서 그리고 그때 뭐 스카우트였나요? 코치하면서 그냥 코치하면서 예, 꾸준하게 봤던 축구고 그만큼 이해도가 높았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완성도를 좀 높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구 팬들과 대구 프런트들은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여름에 정말 힘들다가 이게 막 그냥 핫스로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러다 우리 뭐 강등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위기감이 언제나 와요. 매 시즌마다 오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일어서는 힘. 이런 팀은 사실 대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인천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원래 좀 상승에 갈 만한 전력이라고 다들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6위가 좀 아쉽다면 전북도 그렇고 근데 광주도 그렇지만 대구는 늘 이런 패턴으로 이 시즌 전체를 딸깍하는 느낌. 네, 이게 정말 대구의 힘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한 번 팀이 올라갔을 때 그 팀이 쉽게 안 떨어진다는 거를 대구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대구도 앞으로도 저는 이 뭔가 큰 틀에 뭐가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이런 식의 어떤 흐름으로 갈 것 같다. 대구가 이번 상스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건 막판에 세징야 없이 거둬낸 성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징야가 이 대구 축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는데 세징야 없이도 이 딸깍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는 대구가 앞으로 이제 팀 어쨌든 세징야 없는 축구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팀을 빌딩할 때
자기들의 자신감으로 돌아올 수 그렇지. 있을 만한 그런 성과를 얻은 정규 라운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구는 뭐 아주 좋은 기분 좋은 5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MVP를 뽑아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우리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했었을 때 황재현 선수 이름을 제가 두현석 황재현. 말고 백업으로 황재현 올렸을 때 황재현 푹 이렇게 올린 분도 계셨는데 네. 저는 그때부터 황재현 선수 작년부터 사실 상당히 좀 높게 평가했었거든요. 왜냐면 탈압박 능력이 진짜 좋아요. 예, 이번 아주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황재현 선수가 얼마나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인지 보여줬는데 저는 황재현 선수 황재원으로. 꼽겠습니다. 저는 사실 고재현 선수인데 근데 황재현 선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지현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실 마음이 많이 좀 무거웠을 텐데 악게임도 탈락하고 그걸 잘 이겨내고 결정적인 골을 터뜨렸다는 점에서 고지현 선수의 역할이 컸다. 네. 고재현 선수 사실 중간에 부진했던 시기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팀 공헌도면 이 선수가 워낙 많이 뛰어요. 그래서 스프린트 그 자체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딸깍을 그치. 유지할 수 있는 네. 토대가 되거든요. 저도 고재현 선수 또, 이번 상당히 좋은 활약 보였다라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6위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승점 48점으로 5위권과 1점 차. 네, 밖에 나지 않아서 금방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축구계에서는 인천이 오히려 다크호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인천이 치고 스플릿 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천도 전반기 후반기의 차이가 좀 컸다. 음. 인천은 전반기에는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축구를 했다가 약간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조성환 감독이 하고 싶었던 축구. 후반기에는 우리가 잘하는 축구 해서 확 올라가 버렸죠. 네. 그래서 아마 조성환 감독은 상스 가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나는 이해는 하는 게 아니 이명주, 신진호 두고 누가 봐도 점유하고 그럼요. 그런 축구 하고 싶지. 욕심 나죠.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두 선수에 대한 문제보다는 많은 팬들이 이제 다들 쓰리미드 세우라고 했었거든요. 팬들이 다들 막 진짜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대요. 또 안정적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문지한 선수를 넣으면서 이제 흐름이 확 바뀌고 이제 투톱 여기 무고사가 돌아오면서 네. 인천이라는 팀이 확실히 역시 무고사라는 선수가 딱 들어오니까 인천 같더라고요. 네,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르소 에르난데스 정말 좋은 선수지만 네. 인천 역시 무고사의 힘이 크다라는 생각 들고 그 역할이 되면서 제르소 에르난데스까지 동반살아나는 사실 무고사라는 아주 거물 선수가 들어오면은 터줏대감이 들어오니까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팀은 나머지 외국인 선수들이 동반 상승하는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고사 효과가 상당했다라는 얘기 또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도 무고사를 견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옆에서 나오는 뭐 꽁고물도 사실 솔직히 좀 제르소가 많이 먹었고 그리고 아까 신진호 얘기할 때 그 어떤 뭐 선수 출신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 수비수 입장이 돼 보면 확실히 다르대요. 작년에는 앞에 지켜주는 선수들이 뭐 있어갖고 많이 뛰어주고 쓰리백이 압박을 별로 안 받았대요 인천이. 그래서 뭐 빌드업도 사실 뭐 이렇게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비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신진호 선수가 이제 어디로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높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뭐 옆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쓰리백이 다리가 떨린답니다. 이게 어떡하지? 우리밖에 없어. 인천이 숫자로 싸우는 거지 수비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싸우는 팀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막 빌드업도 어쩔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 쓰리백이 느끼는 압박감 때문에 초반에 많이 흔들렸을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조성 감독이 어쨌거나 빠르게 잘 문제아니나 잘 만든 점도 저는 칭찬할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천이 2년 연속 파이널 A행에 진입하면서 최근에 이어졌던 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하면서 인천이 이제 어느 정도 K리그 대표 중상위권 팀으로 올라왔어요.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 처음에 시즌 개막할 때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예상을 했고 어찌됐건 힘든 과정에서도 꾸역꾸역 후반기의 흐름을 바꾸면서 6위까지 올라왔다는 건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 팀으로서의 힘을 이제는 더 이상 생존왕이 아니라 이제 진짜 계속해서 아챔권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인천은 저는 이 팀 경기장 분위기 물론 올 시즌 모든 팀들이 다 관중들이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좋았지만 울산도 좋았고 포항도 좋았고 다 하지만 인천은 참 진짜 이 뭐라 그러지 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틀이 이제 꽉 짜여진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성환 감독 얘기해도 참 그게 고맙다는 얘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정도 많이 오잖아요. 네. 아니 아침 아침 원정 가는 거 봐봐요. 진짜 그 정도면 대박이죠 진짜. 인천도 이제 완연하게
팀이 자리매김하는 시즌으로서 오늘 올 시즌 좀 되지 않았나 싶고 MVP 저는 김도혁으로 하겠습니다. 무조건이야. 저도 김도혁. 네, 왜냐면 초반에 윙백 사실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는데 억지로 입고 있다가 그걸 벗으니까 갑자기 김도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팀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김도혁이 중앙에서 그러니까 3-4-3 때도 그렇고 3-5-2 때도 그렇고 김도혁이 축이에요. 이명주가 아니라. 김도혁이 그 스프린트 하면서 그 하프 스페이스까지 가거나 측면 돌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물론 볼 싸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서 인천 공격이 풀리거든요. 그때 대전전인가요? 그때 두 골 관여했을 때 그때는 정말 와 제라드 같았습니다. 네. 김도혁 선수의 부활과 함께 인천이 부활한 게 분명히 있어서 네. 저도 인천 하도록 하겠습니다.